무대 한쪽은 부엌이고 다른 한쪽은 마당이자 정원이다. 부엌은 어떤 형식이어도 관계가 없고 계란 몇 개만 놓여 있으면 된다. 마당은 비어 있거나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제1막 남자는 배가 고픈지 배를 쓰다듬으며 부엌을 바라보다가 들어간다. 저기 있는 게 뭐지? 예전에 보던 것 같기도 하고 잊고 지냈던 물건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오기 전에 한번 들어가 볼까? 아니, 이건 계란 아니야? 계란이 아닌 게 아니라 계란인 거지? 그렇지. 계란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말고 계란이니까. 그럼 다시 한번 말해볼까? 아니, 이건 계란이잖아. 그럼 계란이지. 근데 여름에 웬 계란이지? 아니야. 여름에 계란이 없으란 법은 없지. 닭이 계절을 가리면서 알을 낳는 건 아니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여름에 계란이 떡하니 나 보란 듯이 놓여있는겨? 나 보란 듯이. 분명 날 보라고 놓여있는 게 분명이야.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계란 따위에 흥분하고 있다면 좀 천박스럽지 않나? 나가 여기서 빗자루질을 하는 사람이라 해도 원래는 점잖은 사람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여. 지난 설에 본 이후 처음 본 계란이니까 무슨 엄청난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건 분명하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보자. 도지사님 생신인가? 도지사님 생신은 8월인데 또 도지사 양반이 계란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누구지? 다음 달 27일이 나의 생일이니까 생일 30일 전을 기념하려고 이 사람이 계란을 준비해 놓은 거구만. 그래, 분명히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 계란이 증명하자니요. 이건 명백한 증거야, 증거. 근데 계란찜을 하기도 전에 증거를 들켰으니 이를 어쩐다. 그 이인의 성격을 보면 분명 발뺌을 할 게 분명한데 대놓고 나한테. 사실 제 마음이 이렇게 말할 이유는 아니지. 아니고 말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어쩐다. 이를 어쩐다. 내가 계란을 두 눈 부릅뜨고 보고 말았으니 떡하니 들켜버린 마음을. 그래, 까짓것 증거를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 남자가 계란 하나를 슬그머니 집어든다. 지난 설에 먹어보고 처음 먹는 거라 계란 맛이 뭔지도 잊어버렸어. 이제서야 잊고 있었던 계란 맛을 확인하다니. 남자가 계란을 먹으려는데 군복 차림의 경비병이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본다. 경비병의 힘들어하던 표정이 밝아진다. 아저씨, 물 한 잔 마실 수... 아니, 계란 하나 마실 수... 아니지. 계란 하나 먹을 수 있을까요? 뭐? 계란이라고?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계란을 밝히면 못 쓰지. 그럼 계란은 몇 살 때부터 밝혀야 하나요? 젊은이는 몇 살 때 계란을 먹어봤는가? 그거야 잘 기억은 나지 않죠. 어릴 적 밥상에서 할아버지만 드시던 모습이 어렴풋이 생각나긴 하지만요. 할아버지가 그 계란을 혼자 드셨남? 손자한테 나눠주셨남? 할아버지 혼자 드셨는데 이기심이 많은 할아버지를 두었군. 왜 갑자기 남의 집안을 이기적으로 만드시나요? 무슨 자격으로? 자격이라면 나는 계란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 젊은이는 아직 계란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차이지. 할아버지가 계란을 먹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 심정을 아시나요?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해도 목젖이 울룩불룩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아저씨도 그런 시절을 겪었을 거 아닙니까? 지나온 시절을 까마귀 고기 먹은 사람처럼 까맣게 잃어버린 사람이 과연 계란을 먹을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물론 나도 젊은이의 심정을 알지. 알고 말고. 아시면 바로 실천을 하셔야죠. 무슨 실천 말이야? 계란 하나를 나눠주는 실천이요. 계란을 나눠주는 실천이라? 그래요. 계란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행위는 유년의 기억을 되살리는 고귀한 행동이자 유년의 슬픔을 겪었던 사람에게 위로를 하는 거룩한 일이죠. 고귀하고 거룩한 일이라. 그럼요. 여름날에 거룩한 실천을 할 좋은 기회죠.
이런 기회가 쉽게 찾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전 지금 아저씨한테 훌륭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죠. 뭐 좀 그렇다면 그려 좋아. 젊은이가 말한 실천하지. 그럼 우리 둘이 하나씩 계란을 먹는 거요. 하나는 남겨두고 말이야. 나를 향한 마음이니 마지막 하나는 남겨두어야 돼. 나를 향한 마음이라니요? 누군가 선물을 하셨나요? 아이 그런 셈이지. 그런 거지. 그런 셈은 무슨 말씀이시죠? 왠지 찜찜한데요. 젊은이가 찜찜해할 건 없어. 나한테 온 선물을 젊은이한테 주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된다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나한테 감사하다는 젊은이는 누군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까부터 관사 밖을 지키고 있었지? 우리가 통성명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난 젊은이에게 계란을 나눠주는 거룩한 일을 실천 중이고. 이게 도무지 어떤 상황인겨? 저도 관사를 왜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이 났다며 갑자기 여기로 가라고 해서 온 겁니다. 높은 양반이 있다는 말만 듣고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상명하복이잖아요. 전 하도 오래 서 있었더니 힘들어서 물을 마시러 들어온 거고요. 여기서 당분간 근무를 해야 한다고 들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시고 계란부터 먹으면 어떨까요? 아이 그래요. 먹자고 먹어. 자네는 물을 마시러 들어왔다가 계란을 마시는 사상 초유의 어마어마한 일을 겪는 거라고. 전쟁만큼이나 역사적인 계란을 먹자고. 남자와 경비병이 계란을 먹는 순간 여자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 멈춰! 스톱! 먹으면 안 돼! 제2막 마당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 있다. 여자는 화난 표정이고 남자는 다소곳하게 옆에 서 있다. 아니, 이게 무슨 계란인 줄 알고나 먹었어요? 마음에 징표. 징표 같은 소리 하고는 징체로 사정없이 맞는 징 한번 돼볼래요? 아무리 시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남자를 징처럼 때리면 쓰간디. 내가 이 계란을 구하려고 동서남북 여기저기 사방팔방. 알지. 그 마음. 아니, 아까부터 징표니 마음이니 이게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래요? 이쁜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내가 거시기 하지. 아니, 내가 멈추라고 할 때 먹지 말았어야지. 그걸 홀라당 먹어요? 멈추란 말이 귓구멍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계란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걸로 어떻게 해? 이제 어쩌지? 계란 하나로 만들기엔 부족한데. 뭘 하려고 했는데? 여자가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핀다. 얘기 못 들었어요? 뭔 얘기를? 그게 대통령이 오신다네요. 지금 뭔 소리야? 누가 온다고? 대통령 말이에요, 이 박사. 그 양반이 여길 못 들어와? 한양에 있는 양반이? 한양에서 내려왔다니까요. 언제? 누구랑? 왜? 글쎄 왜 내려왔냐고? 전쟁이 났으니까 피나는 거죠. 도망오라? 도망이 뭐예요, 대통령한테? 피난이라니까. 피난이나 도망이나 피난 가다가 도망온 거구만. 상을 차리려면 이것저것 반찬을 해놔야 할 텐데 걱정이네. 계란이 그 도망자 계란이었구먼. 오호, 피난이라니까요. 그 양반 어디 가도 굶어 죽진 않겠네. 이 와중에 계란찜을 해주려고 걱정하는 훌륭한 분이 있으니. 계란찜이 아니라 계란찌개인데 계란이 찜이지 무슨 찌개요? 이 박사가 찜이 아니라 찌개를 좋아한다네요. 새우젓으로 가늘한 계란찌개를. 그 양반이 계란찌개든 찜이든 먹을 자격이 있는겨? 자격은 내가 주는 거니까 상관하들 말고요. 시방 중요한 건 계란이 없는 것이고 얼른 나가서 계란을 구해와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는 청소나 깨끗하게 해놓고 있으셔요. 저기 마당도 좀 쓸고. 여자가 바쁜 걸음으로 나간다. 여기에 대통령이 온다고? 그거 참 내가 일복이 터졌구만. 그나저나 내가 갑자기 순식간에 벼랑간 느닷없이 대통령 측근이 되어버렸네. 그것도 일반적인 측근이 아니라 최측근. 그럼 최측근으로서 준비할 게 뭐지?
구두를 하나 사야 하나? 관공서 사람들이 입는 하얀 셔츠를 하나 사야 하나? 당연히 내 꾸다이는 내야겠지. 아니지. 독립된 지가 언젠지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가오가 있지. 내 꾸다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말고. 넥타이를 하나 사야 하나? 이때 기관사가 들어온다. 윗도리만 제대로 입고 아랫도리는 그냥 바지다. 급하게 내려온 듯한 차림이다. 여기가 도지사님 관사가 맞나요? 그렇소만, 니신가? 그럼 황 비서님 계신가요? 황 비서라니? 여기 황시성을 가진 비서는 없는데요. 이상하다. 여기로 오신 걸로 아는데. 누가 여기로 왔다는 거요? 기관사가 주위를 살핀다. 여기 대통령께서 안 오셨나요? 아니, 이런 1급 비밀을 어떻게 알고? 대통령의 거취를 아는 사람은 한수 이남에서는 나 이외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런 1급 기밀을 당신이 어찌? 그럼 대통령께서 계시긴 계신 모양이네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면 계신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이거는 1급 비밀이니까 대통령 소재를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된다는 뜻이지. 특히 전시 중에는 더욱 그렇고 말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무슨 문제라도?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제 문제니까 제가 알아서 해도. 답답하네. 시원하게 말해봐. 내가 해결할 일이면 해결해 줄 테니. 누구신데? 나란 일 하는 사람한테 누구냐니? 그럼 대통령을 모시는 분이신가요? 나란 일이라는 게 다 설명하면서 하다 보면 일을 못해요. 규정, 법규 다 따져가면서 다 하다가는 전쟁 끝날 때까지 못하지. 상상 그것까지는 알 거 없고 용건이나 말해보라고. 그게 말입니다. 제가 대통령을 모시고 내려온 기관사인데요. 대통령이 기차를 타고 오셨단 말인가? 아니, 대통령을 모시는 분이 그것도 모르고 계셨단 말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극비 상황이니까 내가 먼저 내려왔단 말이지. 그렇군요. 대통령 각하를 대전역에 내려드리고 난 뒤 돌아가려고 하는데 황 비서님이란 분이 수고했다며 봉투를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액수가 많은 것 같아 반만 받으면 어떨까 해서 어렵게 용기 내어 왔습니다. 이 전쟁통에 봉투를 건넸다고?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구만. 혹시 대기 차비를 달라고 했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세상에 차비를 직접 받는 기관사가 어디 있다고. 어디 있기는 내 앞에 있구만. 그건 오해시고요. 수고했다며 격려 차원에서 준 거라고 했어요. 황 비서님이 주시긴 했지만 대통령 각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도 참 오지랖은. 그래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온 거란 말이지? 그렇다니까요. 돈이 얼만데?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라? 그럼 10,000원은 수고비로 받고 10,000원 내게 주고 가게. 한 기사님한테 전해줄 테니 10,000원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나마 마음에 큰 짐이었는데. 근데 10,000원을 받을 자격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전쟁 중에 대통령을 모시고 온 자격이란 뜻이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일세. 모시고 와도 될 만한 사람인지는 나중에 따져보더라도 말이오. 저도 기관사 자격이 있으니까 대통령을 모실 수 있었던 거죠. 기관사 자격은 아무나 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들은 열차에 탔을 때 차창밖 풍경을 보면서 한적한 시간을 보내지만 전 오로지 앞만 보고 가야 하거든요. 세상에 합쳐지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철길이죠. 평행선을 달리는 저 긴장의 길을 가다 보면 외로움이 밀려오거든요. 나도 밤마다 외로워. 그래도
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녀를 원망하진 않아. 사내 대장부니까. 비록 날 두고 계란을 구하러 갔지만 그녀를 원망하진 않지. 특히 이번에는 더 외로웠어요. 나라의 지도자와 극소수의 일행을 비밀리에 모시고 와야 한다는 부담감에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철길을 봤다고요. 사람이 눈 한 번 깜빡이지 않는다는 건 지나친 과장이지. 그만큼 긴장을 했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안 되나요? 이 상황에? 알았네. 극소수라고 하면 차량 가득 태우고 온 것이 아니란 말인가? 대통령 일행은 채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분을 모시고 와야 하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몇 명 모시지 못했습니다. 바지도 갈아입지 못하고요. 그럼 며칠 전 국회의장에 당선된 해공 선생은 같이 안 오셨나? 육해공은 들어봤어도 해공... 어이, 해공 신익희 선생도 모른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적은 좀 어두워서... 그럼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은 모두 서울에 남았다는 뜻인가? 경무대에서 오신 분이 아니신지... 됐고 봉투나 얼른 주고 가게. 전시에 기관사는 더욱 바쁠 테니. 기관사가 잠시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남자에게 봉투를 건넨다. 남자가 의기양양하게 봉투를 받아든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각하를 모셔서 영광이었다는 말씀도 전해주시고요. 알았네. 권투를 비우. 기관사가 남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관사 밖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사나이답게 전쟁을 견디게. 다음에 대통령 모실 일 있으면 따라 부를 테니 더욱 운전을 연말하고 기름 아끼지 말고 연습도 부지런히 하고 철길은 두 길 똑바로 나 있으니까 길 잃을 염려는 없을 거 아닌가. 전시라도 너무 걱정 말게. 남자가 돈 봉투를 열어본다. 이게 웬 행제야? 올여름 기인이 온다는 토종 비결이 딱딱 맞는구먼. 10,000원이면 일단 빼꾸도 하나, 뼈쭈꾸도 하나씩 나눠서 실을까? 여자가 계란 바구니를 들고 들어온다. 남자는 황급히 돈 봉투를 주머니에 넣는다. 지금 나간 제복 입은 사람은 누구래요? 기관사. 기관사가 기차는 운전 안 하고 여긴 웬일이래요? 대통령을 모시고 내려온 기관사래야. 근데 여긴 왜 왔대요? 대통령이 잘 도착했냐며 안부를 묻네 그래요. 그거 말고 다른 말 나는 건 없고요? 그럼 무슨 말을 해? 사내들끼리는 말 몇 마디면 끝나는 거지. 그럼 당장 데리고 와야겠네요. 왜?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데리고 와.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돈은 무슨 돈? 아니,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지. 대통령을 모시고 온 사람이라면 이 박사에 대한 정보를 차근차근 물어봐야죠. 뭔 정보를? 식사는 주로 뭘 좋아하시는지, 새우젓으로 간을 한 계란찌개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간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또 주전부리는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꼬치꼬치 캐물어야 여기 계실 동안 잘 모실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소뚜껑 열었다 닫았다 한 지 몇 번이야? 소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하든 열었다가 안 닫든 그게 지금 뭔 상관이래요? 내 말은 딱 하면 간이 맞을 거란 야그지. 그 솜씨가 어디 가겠어? 아니 그거야 그렇지만 지금은 경우가 다르잖아요. 다르긴 뭐가 다르다고 그러냐? 그 양반도 밥 먹으면 배부를 테고 배부르면 졸릴 테고 똑같은 사람이지 뭘 그렇게 신세를 볶느냐. 계란 하나에 새우젓 한 숟갈 넣고 파 썰어 넣고 짜면 물 붓고 싱거우면 새우젓 넣고 또 짜면 물 붓고 싱거우면 새우젓 넣고. 여자가 남자를 지그시 째려본다. 새우젓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싱거운 소리를 하들 말고 어여 나가서 황태나 몇 마리 구해와요. 그 양반이 황태를 좋아한대요? 황태 먹을 자격은 있고? 새우젓 들어간 계란찌개에 황태 찢어서 넣으면 씹는 맛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황태는 왜 잘라넣어서 넣는다고 하지 않고 찢어 넣는다고 하지? 섬뜩하게? 뭐가 그렇게 섬뜩해요? 내가 고등어를 발기발기 찢어서 넣을 거야. 꽁치를 형체도 없이 찢어서 넣을 거야. 이러진 않잖여. 요리가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황태는 말린 거니까 그렇죠. 누가 말리지도 않는 생선을 찢어 넣어요. 찢어 놓으면 더 맛있나? 아니, 내 말은 잘라 넣는다고 할 수도 있지 않냐는 뜻이지. 황태를 결대로 찢어 넣어야 맛있는 이유를 아시나요? 잘 잡아서 말리는 사람의 정성도 중요하지만 자연의 위대한 힘이 없으면 불가능한 게 황태죠. 위대한 힘? 얼마나 위대한지 드러나 볼까? 눈, 바람, 추위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황태가 만들어진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추우면 황태도 몸을 움츠릴 테고 바람이 불면 몸을 펴면서 바람을 맞을 테고 그러다 보면 육질도 좋아지겠죠? 아무리 좋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자연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헛일이에요. 전쟁이 나면 황태 한 마리 제대로 말릴 수 없을걸요. 맞아.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군. 황태를 제대로 말리기 위해서라도 전쟁은 시작과 함께 끝내야 돼. 그럼에도 이 박사가 내려왔다는 것은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는 거지. 갑자기 진지하게 말하네요. 전쟁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한 사람처럼. 남한이 단독 정부를 수립한 이후부터 전쟁은 준비된 건지도 모르지. 난 그때부터 늘 걱정해 왔다고. 내가 관사에서 들은 풍월만 해도 미 군정청 서기보단 나을 거요. 지금 급한 것은 황태를 구하는 일이니까 얼른 중앙시장부터 다녀와요. 알았어. 황태는 내가 다듬을 테니 걱정 마시고. 웬일로 황태를 다듬는다고? 작신 두드려 팰라고 그러지. 황태는 두드려야 부드러워진다며. 하여튼 내가 도망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작신나게 팰게요. 어허, 저런 불경스러운 말이 있나. 누가 들을까 무섭네. 제3막막 어두운 부엌에서 달그닥거리는 소리가 난다. 모습은 어렴풋하게 비친다. 이거 새우젓을 어디다 뒀지? 등화간지한다고 불을 못 켜게 하니 찾을 수가 있나? 곤쟁이 젓을 어디 둔 것 같은데. 간이 제대로 맞아야 할 텐데. 어두운 마당에서 남자가 서성이고 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린다. 저 새도 전쟁이 났는지 알려나? 전쟁이 나도 새들한테는 총질을 안 할 테니 너희들은 그래도 걱정이 덜 할 것 같은데. 산 사람이 문제지. 어제 신문에는 국군이 북으로 진격한다고 하던데 상황이 딴판인 모양이네 그려. 부엌에서 작은 불이 잠깐 새어나오다가 꺼진다. 잠깐 불을 킨 건 괜찮겠지? 대통령 음식하느라 그런 거니까. 맛은 괜찮은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 한번 맛이라도 보라고 할까? 밖에 있어요? 남자는 이상한 동작을 하고 있다. 새가 날개짓하는 모습이다. 새들은 어떻게 마음을 나누나? 날개짓을 마구마구 하면 알아들으려나? 남자가 가볍게 몸을 흔들며 춤을 춘다. 아니면 나무에 앉아서 뒤뚱뒤뚱 춤을 출까나? 여자가 부엌에서 나온다. 거기 있으면서 왜 대답을 안 해요? 나를 불렀나? 애타게? 애타게는 아니고 그냥 불렀어요. 가끔은 애타게 나를 한번 불러봐. 저 새들처럼 말이야. 얼마나 낭랑해. 얼마나 듣기 좋아. 저렇게만 부른다면 내가 남자가 조금 전에 춘 춤을 다시 춘다. 춤을 추지. 달밤에 새들이 웃겠어요. 와서 계란찌개 맛 좀 봐요. 깜깜하니까 문턱 조심하고. 여자는 들어가고 남자는 여자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러면 그렇지. 나를 위한 계란찌개였어. 생일 한 달 기념. 마침
등하 관제로 불을 켜지 못하고 알고 보면 음흉한 사람이래. 왜 갑자기 가슴이 뛰지 이 나이에? 그래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는겨. 물론 나이가 들면 감정에도 주름이 생기기는 하지만 말이야. 남자는 어두운 부엌에서 두리번거린다. 여자는 계란찌개를 바라보고 있다. 남자의 손이 주변을 더듬거리다가 여자의 손에 닿는다. 아니, 이런 검은 손이 누가 손을 잡으라고 했어요? 찌개 맛을 보라고 했지.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덥석 손을 잡고 써. 그리고 내 손은 검은 손이 아니라 투박한 손이요. 투박한 손이자 검은 손이죠. 그게 무슨 투박한 말이랴? 손을 쉽게 잡히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야 알 수 없는 일이지. 감정이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되는 게 아니라고. 계란찌개만 해도 그렇지. 당신이 계란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새우젓이 없고 계란만 끓이면 맛이 없잖여.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요? 당연히 새우젓이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지금 자신을 새우젓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지. 계란과 새우젓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 않나? 그렇긴 하죠. 새우젓이 없으면 계란찌개 맛이 맹하겠죠. 그렇지만 새우젓도 종류가 많잖아요. 5월에 담근 오젓, 6월 산란기 새우로 담근 육젓, 7월이면 차젓, 초가을에 자하로 담근 젓은 자하젓, 가을에 담갔다고 해서 추젓. 다 같은 새우젓이라고는 하지만 맛 차이가 오묘하거든요. 새우젓도 새우젓 나름이라는 거죠. 그럼 나는 뭔 젓인가? 쉰내 나는 젓이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마시나 봐요. 남자가 찌개 맛을 본다. 여러 번 떠먹는다. 역시 손맛은 팔도 어디에 내놔도 빠진다니까. 뭐라고요?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빠진다고? 아니 너무 맛있어서 말이 헛나왔네.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맛이야. 기가 막히네. 술 한 잔만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술 한 잔 드려요? 술 있어? 이 야밤에? 밤이든 낮이든 전쟁통이든 아니든 술은 항상 있지 않나요? 있을 만한 곳이면 어느 곳이나 한 잔만 드릴게요. 혹시 대통령도 찾을지 모르니까. 그 양반이 술 마실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그것도 전쟁통에 말이야. 밭을 갈고 한 잔, 모내기 하고 한 잔, 말을 캐고 한 잔. 이렇게 뭔 일을 한 다음에 한 잔을 마시는 거지. 그 양반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열차 타고 편히 도망온 것밖에 더 있냔 말이요. 그것도 10,000원짜리 기관사 덕분에 내려온 거지. 서울의 사람들 모두 남겨두고 혼자 도망가? 10,000원짜리 기관사라는 게 뭔 말이래요? 열차에 10,000원을 채우고 내려왔단 말이야. 그나저나 한 잔 먹고 얼른 자야 쓰겄네. 내일은 또 뭔 일이 있을지 알고. 그러게요. 내일은 무탈해야 할 텐데. 갑자기 달그락 소리 들리고 냄비 엎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목소리만 들린다. 아이고, 계란찌개! 이거 내일 보충해서 2박 사드릴 건데 이걸 써도 뭐 어떡한디야? 계란도 힘들게 구해왔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찌개를 쏟은 게 큰일이요? 전쟁 나서 도망온 게 큰일이요? 피나는 양반한테 계란찌개 하나 대접도 못하는 것도 큰일이지. 큰일. 제4막. 아침이다. 남자가 마당을 쓸고 있다. 밖에 있는 경비병에게 인사를 건넨다. 경비병은 목소리만 들린다. 밤새 보추를 잘 섰는가? 피곤하겠네. 밤을 꼬박 새웠더니 힘드네요. 다행히 교대할 때가 됐어요. 전쟁 상황이 어떤지 얘기는 들었는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올라가는 건지 내려오는 건지. 올라가긴 하는겨?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시끄럽겠죠? 자네나 몸 조심하게. 들어가 쉬더라고. 근데
밤중에 두런두런 뭔 얘기를 정답게 하셨어요? 우리들 얘기가 다 들렸나? 잘 들리지는 않아도 구수한 냄새가 나서 그런지 정답게 들려오더라고요. 맛있는 냄새가 나던데 무슨 음식을 해드셨나요? 아, 해먹긴 뭘 해먹어. 우리들 대화가 정다우니까 고소한 냄새가 난 모양이지. 저 이제 교대합니다. 푹 자게 잠이 보약이여. 여자가 계란을 들고 들어온다. 뭘 잘했다고 그렇게 혼자 중얼거려요? 계란찌개를 쏟은 건 미안한 일이지만 그 양반 생각하면 찌개 냄비를 집어 던지고 싶다고 야구했지. 누구랑 얘기해요? 밖에서 밤샌 경비병? 계란이나 하나 줄 걸 그랬나? 누구? 경비병을? 누군가를 위해 밤을 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기는 나도 밤을 꼴딱 새워본 적은 없어서. 기다림보다 더 먼저 오는 게 졸음이라고 참기가 쉽진 않죠. 누가 그려? 기다림보다 먼저 오는 게 졸음이라고. 왜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고 서 있어 봐요. 졸음이 가장 먼저 오지 않겠어요? 그러게 계란 하나를 줄 걸 그랬나? 근데 또 계란찌개 하게? 아니, 황 비서한테 들으니까 대통령이 무슨 방송을 한다네요. 방송하는 거랑 계란이랑 무슨 상관인지? 날계란을 하나 먹으면 목소리가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목청을 다듬는 데는 이 날계란밖에 없다고요. 전쟁통에 무슨 방송을 한다고 또 계란을 데려시킨대야. 내가 창가에서 귀를 가만히 대고 들어봤더니 시방! 이 박사를 도청을 했다고? 도청이라니 무슨 그런 망발을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몰래 들으면 그게 도청이지. 그런 건 스파이들이나 하는 일이야, 전쟁통에. 기밀을 빼돌리면 스파일 테지만 저 양반이 뭘 먹고 싶나 듣고 싶은 건 도청이 아니라 귀여운 기동량이죠. 기동량? 아니 그래, 뭘 자시고 싶다고 하던가? 그게 잘 들리지는 않고 무슨 연습을 하던데요. 무슨 연습을? 귀엽게 기동량 지대를 했으면 한번 읊어보더라고. 아군이 이미 의정부를 달아냈으니 서울 시민들은 안심하시오. 유엔이 우리를 도우러 오니 국민은 고생이 되더라도 굳게 참고 있으면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이 박사가 했다고?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던데요. 방송한다고. 참고 있으면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람이 왜 참지 못하고 내려왔대? 어디서 화를 내고 그래요? 대통령한테. 자기는 혼자 도망오고 여기 대전에서 서울 사람들 자리를 싸고 방송을 한다고? 내가 서울 사람들 편드는 건 아니지만 몰래 도망오고 또 몰래 거짓으로 방송하고 이건 죄악이지. 큰 죄악이고 말고. 그런 사람한테 계란찌개를 대접하는 사람도 문제고. 어제는 계란찌개였고 오늘은 요리를 하지 않은 날계란이라고요. 내가 지금 끓는 냄비에서 숨을 거두는 계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날계란 까고 보니 병아리가 되고만 공계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으라고 적을 물칠 수 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 대전에서 계란찌개 대접받는 사람이 나는 서울에 있으니 안심하시오 이러면 이 박사가 서울에서 계란찌개 먹는 모양이구나 하고 안심을 할 것 같은가? 이 박사가 미국 대사한테 공식적으로 미국의 참전을 통보받았대요. 그러니까 참으라고 한 거죠. 대통령도 다 사정이 있으니까 여기서라도 이런 방송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방송을 하려면 탁한 목소리 그대로 나가는 것보단 날계란을 먹고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 신뢰감이 얼마나 높아지고 낮아지는지. 그래요. 목소리가 신뢰를 준다는 건 나도 동의하지. 보이지 않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백주 대낮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다르다는 것도 분명히 안다고. 그런 정도 나도 알아요. 6월에 듣는 당신의 목소리와 겨울에 듣는 목소리가 다르죠. 당신의 목소리는 11월이 가장 잘 어울려요. 여름에는 습기가 묻어 있어서 목소리가 맑지 않아요. 하지만 11월이면 가을과 겨울이 조금씩 섞여 있어 목소리에 기품이 있죠.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 낙엽 속에 숨어있는 흐려지는 초록의 기운을 느껴요.
11월에 사나울 정도는. 지금 나보고 당신이라고 한 게? 물론 당신이란 호칭에 대해 내가 해맑게 웃으며 기다렸다는 뜻이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반응이 적절치 않구만. 당신도 그걸 노리고 당신이라고 한 것일 테고. 지금 우리가 서로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박사는 방송 준비를 하고 있으니 빨리 날계란을 가져다 주는 게 내 임무이자 역할이에요. 남자가 갑자기 계란 그릇을 빼앗는다.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지금 날계란을 주는 행위가 도망을 방조하고 거짓 방송을 돕는 범죄 행위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할게요. 더 이상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 말자고. 아니, 전쟁 범죄라니? 난 그냥 목소리를 좋게 하려고 날계란을 드리려는 것 뿐인데 그건 너무 심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닌가요? 미국이 참전한다니 기다려 봐야죠. 그 다음에 죄를 추궁해도 되지 않나요? 나는 당신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날계란을 다 삶아서 다 먹을 것이오.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드시는 걸 뺏어가는 것이야말로 범죄이자 반역적인 행동이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을 반역이라고? 범죄라고? 그럼요. 나는 대통령 목소리의 신뢰를 위해 날계란을 준비했는데 그걸 방해하니 반역적인 거죠.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제주도에선 말이 임금께 진상하는 품목이었는데 말 키우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다잖아요. 잘못해서 말이 탈이나 진상품이 되지 못하거나 죽게 되면 자비로 새 말을 채워 넣어야 했대요. 말 한 마리 값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한 마리라도 잘못되면 전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고역이 심했다잖아요. 그러다가 종마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할 경우엔 일부러 말의 한쪽 눈을 멀게 해서 진상 대상에서 빼낸 사례도 있대요. 문제는 진상을 은밀하게 방해하는 것은 범죄라는 말이죠. 잘 생각해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의 종말에 눈을 멀게 한 사람보다 더 심각한 범죄자가 된 것이요. 이 순간 우리 둘이 동시에 범죄자가 된 것이구만. 전문적으로다가 전범자가 된 것이지. 날계란을 주는 것이 전쟁 범죄고 계란을 삶아 먹는 것도 전쟁 범죄고? 그래. 근데 여기 함정이 있다는 것이요. 함정이라뇨? 문제는 말이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나 도망간 사람들이나 모두 범죄자 명단에서 빠졌다는 거지. 난 그저 계란을 준비했을 뿐인데. 나는 그저 계란을 삶으려고 했을 뿐이요. 남자가 계란을 들고 뛰어나간다. 계란은 놓고 가요! 계란은 놓고 가라니까! 제5막. 점심 무렵에 여자와 남자가 부엌에 앉아 있다. 표정이 어둡다. 간밤에 한강철교가 폭파됐다네요. 그 기관사는 어찌 됐을까? 자격 있는 기관사인데. 어제 왔다 간 기관사요? 그려. 셈이 밝은 친구인데. 거래를 했어요? 무슨? 기관사는 셈이 밝아야 해요. 그게 운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자격시험에도 셈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했네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텐데. 철길은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고 말해줬는데 길이 끊긴다는 생각은 추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말이에요. 그렇죠. 길을 가다가 스스로 멈추긴 하지만 갑자기 끊긴 길을 만나긴 쉽지 않죠. 내가 길을 가는데 저 길은 끊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끊긴 길을 만나봐. 끊어진 줄도 모르고 걸음을 내디뎠을 때 첫 발이 하늘에서 떠 있다고 생각해봐. 참으로 끔찍한 일이지. 그 발이 깊은 절벽이나 강으로 떨어지는 찰나가 순간이긴 해도 얼마나 길게 느껴질 거요. 한강철교가 끊겼으니 기관사는 어느 길로 달릴까요? 내려올 사람들도 걱정이지만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걱정이네 그려.
제6막 마당에 남자와 경비병이 서 있다. 악수를 하고 있다. 며칠 동안이었지만 반가웠구먼. 저도 아저씨랑 만나게 돼서 반가웠어요. 계란도 고마웠고요. 자네도 이제는 충분히 계란을 먹을 자격이 있네. 왜 갑자기 너그러운 발언을 하시나요? 자네는 이 관사 밖을 떠나지 않고 하루 종일 서 있었잖여. 서 있는 것하고 자격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계란이 아니라 닭을 먹을 수 있는 자격도 있지. 암만. 지금 절 칭찬하시는 건가요? 그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도망가고 피난 가는데 자네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잖여. 자리를 지키면서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거야 제가 하는 일이 서 있는 일인데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여. 이 전쟁통에도 말이오. 그렇긴 하죠. 서 있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말이야, 남들이 안 볼 때는 조금씩 몸을 흔들면서 쉴 때도 있질 않나? 보이지 않을 때도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비병들은. 자세가 가끔 흐트러지긴 해도 짝다리를 짚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보이지 않는 눈을 의식하네 그려? 그럼요. 경비병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눈을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나요? 전쟁도 마찬가지죠. 남북이 벌이는 내전이지만 전쟁터 뒤에서 보이지 않는 눈들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지 않나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계란 2개를 꺼내 경비병에게 준다. 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먹게. 몇 개 되지도 않구먼. 반숙으로 삶았어? 반숙으로 삶기가 쉽지 않은데. 아, 자네 계란을 좀 아는구먼. 고맙습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계란 먹을 때는 항상 옆에 물을 갖다 놓고 먹으라고. 목 맥히니까. 암튼 건강하게 살아있자고. 제7막 여자와 남자가 마당에 있다. 여자는 계란을 만지고 남자는 빗질을 하고 있다. 둘 다 표정이 어둡다. 어제 그렇게 뺏어간 계란을 한두 개도 아니고 다 삶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뭐 대통령도 말도 없이 급하게 대전을 떠난 마당에 계란으로 찌개라든 찜을 하든 삶든 간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 아니오? 난 그저 계란으로 전범자가 되는 일을 막는 훌륭한 가업을 수행한 것이구만. 범죄를 추궁할 사람이 피난을 갔으니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고요. 죄를 지은 건 분명하죠. 죄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는겨? 그럼요. 여기 삶아진 계란이 있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이 증거는 오늘 하루 동안에 다 사라질 수도 있다고. 증거가 사라진다고요? 계란을 하나씩 까먹으면 증거는 결국 변속간으로 빠질 테니까 말이야. 그렇다면 증거를 남겨두면 상하면서 고약한 냄새가 은은히 퍼지면서 밥상을 차렸는데도 냄새가 퍼지면서 식욕이 급하게 떨어질 테고. 증거를 보존하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계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통령께서 말도 없이 떠났으니 계란찌개 간은 잘 맞으셨나 모르겠네. 여기서 간이 맞지 않으면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밥하는 아저씨한테 새우젓 좀 더 넣게 이렇게 말할게요. 이 박사가 부산으로 가는데 왜 경부선으로 직접 가지 않고 목포로 먼저 갔다가 부산으로 간다고 했을까요? 나 같으면 대구 거쳐 부산으로 직접 갈 텐데. 적군이 경부선 쪽을 공격할까봐 돌아서 간다고 하던디 말 들어본 게. 그럼 한참을 돌아가는 길인데 다시 피난 가는 걸 알았으면 삶은 계란이라도 싸서 보내는 건데. 내가 몰래 도망가는 걸 알았으면 삶은 계란을 뒤통수에 대고 던졌을 텐데.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죠. 이럴 때 계란 한 번 던지지 못할 거면 언제 던져? 돌멩이를 던지는 것도 아니고 계란 몇 개도 못 던진단 말이야? 내가 심하면 돈 10,000원도 던질 사람이요. 돈을 던져요? 10,000원이 어딨다고? 남자가 돈 10,000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 돈으로
나 뺐거든. 자네는 뼈쪽구도. 나눠 신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때 기관사가 황급히 들어온다. 기관사를 본 남자가 놀란다. 자네? 아직도 여기 계셨군요. 그럼 여기 있지. 내가 어디에 가나? 대통령도 떠나시니까 같이 가시던지 아니면 먼저 부산에 가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양반이 왜 부산에 가나요? 자네는 뭐 시원하게 마실 거라도 가져오라고. 대통령 모시는 사람인데. 아, 그렇네요. 손님인데 뒷안에 담가놓은 시원한 수박이라도 쓸어올게요. 여자가 밖으로 나가자 남자는 기관사의 팔을 잡아당긴다. 근데 왜 여길 다시? 대통령께서 부산으로 가신다고 해서요. 그럼 얼른 열차에 시동 걸고 출발해야지. 여기를 왜? 뭐 놓고 간 거라도 있는가? 네, 놓고 간 게 있어서요. 정확하게 말하면 맡겨둔 게 있어서. 그게 뭔데? 중요한 물건이건가 보구먼. 저 아직 황 비서님한테 드리지 않았으면 지난번에 드린 10,000원을 돌려주셨으면. 그걸 왜? 지난번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오는데 수고비로 20,000원을 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많은 것 같아 제가 10,000원만 받은 거잖아요. 이번에는 부산까지 간다고 하시니까 20,000원을 받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리도 훨씬 멀고. 거리가 멀기는 하지. 사실 거리로 따지면 20,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더 쳐서 30,000원 정도 수고비를 받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만 원 받고 10,000원 더?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저씨께, 아니 나란 일 하시는 분께 30,000원을 채워서 달라고 할 수는 없죠. 저도 대가를 받고 일하는 건 아니니까요. 수고비도 선의의 양심으로 주신 거니까 저도 선의의 양심으로 받는 겁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기관사에게 건넨다. 기관사가 재빨리 봉투를 받아든다. 하긴 뭐 자네는 기관사 자격도 있지만 10,0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있지. 멀리 목포 거쳐 부산까지 가야 하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이 돈을 저 혼자만 쓰지는 않을 겁니다. 결혼하게 될 여자에게 뾰족 구두 하나 사주고 나눠 쓸 겁니다. 그래요? 전쟁은 시작됐지만 신발은 신어야지. 구두를 신어도 되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기관사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 나간다. 저기 말이요. 기관사가 걸음을 멈추고 다시 뒤돌아선다.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남자가 주머니에서 계란을 꺼내 기관사에게 건넨다. 이거 대통령께 갖다 드리게. 계란찌개 끓여준 분이 준비한 거라고. 알겠습니다. 잘 전달할게요. 깨지지 않도록 할게요. 이 계란은 물 없이도 먹을 수 있는 계란이니까 물은 절대로 드시지 말고 계란만 먹으라고 전하게. 꼭 잊지 말고. 아무리 그래도 물 없이 삶은 계란을 먹으면 목이 막힐 텐데. 그렇지. 목 막히라고 그런겨. 목 막히라고. 서서히 어두워지는 가운데 멀리서 총소리 간간히 들리며 음악 깔린다. 무대는 어둡고 목소리만 들린다. 이 박사가 떠나자마자 총소리가 들리네. 저쪽이면 산내 쪽인데. 총소리는 소리만으로도 불길해요. 그렇지. 어떤 계절이나 총소리는 불길하지. 사람 목소리만한 게 없어. 우리 뼈쪽 구두는 언제 사러 가나요? 전쟁통에 무슨 구두요. 지금 신고 있는 신발도 좋구먼. 음악 소리 점점 커진다.